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고구려 강역도다. 모본으로 했기 때문에 표현 방식도 작은 글씨로는 조선시대 19세기에 그 지명이 표기가 되어 있고 큰 글씨로는 이제 고구려 시대의 지명 이름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동국여지 승남과 같은 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지도는 당시 지명과 고구려 지명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 표기된 고구려의 지명을 통해 고구려의 영역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아마 고구려 전성기 시대 때 제작 시대에 그를 복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남하 한 지역이 동쪽으로는 청하,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진천을 포함하는 충청도 지역까지 남하를 한 것으로 고구려 시대의 강성한 고구려 시대의 강력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백제와의 경계는 현재의 남양만에서 충북 진천 일대, 신라 쪽으론 청하까지가 고구려의 강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 살펴본 고구려의 영향권은 이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간다. 포항 냉수리 고분은 1990년 도로공사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포항은 신라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 발견된 것이다. 지름 25m, 높이 7m의 무덤 안은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운데 복도를 이루고 있다. 오른쪽에 방이 있고 안쪽에 관을 놓았던 방이 따로 있다. 고구려 고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묘제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즉 돌방무덤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널길의 오른쪽 편에 척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덤 구조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처음 밝혀진 그런 무덤 구조로서 무덤의 규모 면에 있어서나 무덤의 구조 면에서 영락없는 고구려 고분 형태였습니다. 상당수의 유물이 이미 도굴된 상태지만 이곳에서 나온 유물 중에는 고구려의 것도 보인다. 부뚜막형 토기와 삼중으로 겹쳐진 반영 토기도 고구려 지역에서 출토되는 것들이다. 이 무덤의 주인은 고구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쪽 지역이 또한 그 고구려와 신라의 한때는 접경지로 있었고 6세기 후반대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분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고구려 계통의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서 고구려와 강한 접촉을 해서 고구려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무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백제 지역으로 알려진 충남 연기군에서도 고구려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향토사학자 이명수 씨는 연기 지역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연기 읍지엔 개소문성이란 기록이 있다. 실제로 연기군 부근엔 소문산성이란 유적이 3군데나 있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고구려 군대가 이 근방 여러 곳에서 세력을 떨쳤음을 말해준다. 네, 이게 그 산성을 쌓았던 석주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금강 상류 지역인 부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있는 이 산성은 많이 허물어져 고구려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는 이곳이 고구려와 백제의 접전지였음을 알 수 있다. 금강 이쪽에 쌓은 산성이 바로 고구려 군사들이 쌓았다라는 소문 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강 건너에도 산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백제 군사들이 연개 소문이 쌓은 소문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 금강 상류인 부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 있는 두 산성은 연기 지역까지 고구려군이 내려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보다 더 남쪽에 있는 대전 지역에서 고구려의 유적이 발견됐다. 대전 월평동 유적이 그것이다. 저온에서 구워 표면이 갈색을 띠고 바닥이 평평한 토기편들은 고구려 토기의 특징이다. 백제 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고구려식 토기편들이 다량으로 확인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 이 고구려 토기가 그 월평동 유적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고구려의 그 영역 자체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강, 즉 여기 차령산맥 이북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문헌상으로는 연기 지역이라든지 중원을 경영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보입니다만, 그 유물상으로 볼 때에는 사실 이 월평동 유적이 가장 그 남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구려 군이 그 이쪽 대전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확실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전성기, 한반도 남진 정책을 폈던 고구려. 551년 중원 지역을 신라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고구려는 한반도의 중심에 있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것보다 고구려 군대가 훨씬 남쪽 깊숙이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거점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월평동 유적이라든지 청원의 개소문성, 그 같은 이제 전설과 기록이라고 하는 것, 또 고고학적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 통념을 뛰어넘어가지고 고구려의 그 군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숙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바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의 목전에 딱 그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백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전해주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동국이어지 성남과 같은 사설을 토대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 고구려 지도를 보면 고구려 전성기 때인 장소왕 때의 이 고구려 영역은 신라 쪽으로는 흥해 일대까지, 또 백제 쪽으로는 충북 진천군 일대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남아있는 이 고구려의 유적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이 고구려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쪽인 대전, 그리고 경주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포항 냉수리 지역까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국경선이 지금처럼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고구려 전성기 때 고구려가 직접 지배한 영역은 이 정도까지였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이렇게 직접 통치만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원 고구려비를 보면 신라 톤의 당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주라는 것은 고구려 군사가 주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 군사가 주둔해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결국 그것은 신라가 고구려의 간접 통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내에서 고구려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